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성지 대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신성한 전쟁이라는 이름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결국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고 그 약탈로 비잔티움 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의 뜻이었을까요? 거룩해야 할 성전조차 무분별한 약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이상은 점차 탐욕의 그늘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과 십자군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이 전쟁은 성전이 아닌 전리품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212년 순수한 열정만으로 성지를 향한 어린이 십자군. 이들의 눈에는 어떤 미래가 보였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믿음은 악덕 상인들의 배신으로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거센 파도와 음모 속에서 많은 아이들은 생명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십자군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순수함마저 희생된 이 사건은 종교적 열광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후기 십자군들은 더 이상 성지를 되찾지 못한 채 잇따른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열정도 점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십자군의 행렬에는 허무함과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종교적 열망과 정치적 이해관계는 점차 괴리를 드러냈고 십자군 운동은 본연의 목적에서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이 불러온 파장은 광범위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권력 구도는 크게 변했죠. 동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유럽 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상인들은 중개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도시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해상 도시들은 십자군 덕분에 경제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이후 유럽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의 교역과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에는 서양과 동양의 물품, 그리고 사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의학, 수학, 철학은 십자군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수도원과 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에 눈을 떴습니다. 동방에서 가져온 사본과 문서는 유럽의 르네상스 발흥의 씨앗이 되었고 지적 교류는 새 시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예술과 건축에서도 동서의 양식이 융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잇따른 실패와 부조리는 종교계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묻는 신학적, 도덕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는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건축 양식과 함께 교회의 역할이 재정립되었고 신앙은 다시금 인간적인 면모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무역의 확대와 도시의 성장은 유럽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세력 관계는 왕권 강화와 국가 간 동맹 체제를 재편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된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 등은 유럽 경제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훗날 대항해 시대의 단초가 됩니다. 과거의 갑옷과 검, 그리고 사본들은 오늘날 박물관에 남아 당시의 뜨거웠던 시간과 상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현대 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연구 주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넘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요. 종교와 문화의 갈등을 넘어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교훈은 그 길에 큰 의미를 남깁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십자군의 흔적은 중동과 유럽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